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지금 롯데 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김원중의 FA 계약일 것입니다. 팀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운 롯데 역사에 남을 클로저 중 한 명이지만 FA 계약 직전인 올 시즌 부진을 겪으며 팀 최다 역전패에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싸면 잡지 않아도 된다 파와 그래도 무조건 잔류시켜야 한다 바로 팬들끼리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죠.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 시즌 김원중의 성적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3할 때 2할을 기록하며 롯데 불펜 치곤 잘해줬던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높은 WHIP를 기반으로 블론도 많이 하며 평가가 절하가 됐었죠. 실제로 10세이브 이상 기록한 투수들 12명 중에서 ERA, WHIP, 블론이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을 정도로 좋은 마무리 투수라고 하기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필 FA 시즌 직전에 이래버리니 계약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커졌을 것인데요. 이렇게 큰 스탯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됐는데 세부 스탯을 보면 더욱더 걱정만 늘게 했습니다. 피안타율과 OPS가 급증을 했고 볼넷 수치도 늘어나며 WHIP가 정말 많이 늘었죠. 완벽하게 경기를 마무리해야 할 마무리 투수가 WHIP가 이렇게 높다는 게 참... 거기다 이는 주자가 나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주자만 생기면 피안타율과 OPS가 더 높아지며 주자를 굉장히 많이 내보냈고 그래도 득점권에선 좀 덜하긴 했지만 1, 2점만 줘도 치명적인 마무리 투수가 주자 있을 때와 득점권에 이렇게 약하다는 건 정말 심각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원중이 심각해진 이유에는 구위와 함께 자신감이 떨어진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클로저는 팀에서 가장 강한 구위로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구 구위가 떨어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떨어진 클로저가 다른 구종이 직구의 구사율보다 높을 정도로 직구를 쓰지 않으며 그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건 정말 나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시즌 김원중이 딱 그랬죠. 직구의 구위가 떨어져 보이는 듯한 수치와 함께 김원중은 직구와 포크가 구사율의 대부분인 거의 투피치 피처의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직구보다 포크의 구사율이 더 높았습니다. 아까 본 12명의 마무리 투수들 중에서 이렇게 직구보다 다른 구종의 구사율이 높은 선수는 김원중과 이용찬 단 2명뿐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올 시즌 결과가 안 좋았죠. 그렇게 이렇게 구위에 자신감이 떨어진 김원중을 만약 잡아낸다고 해도 이제 이 선수를 클로저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의 8회를 책임져줄 선수가 구승민인데 구승민 역시 직구 포크 투피치에 포크 구사율이 더 높은 선수로 피칭 스타일이 겹치니 두 선수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 더 얻어맞은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 두 선수를 공존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어 더욱더 김원중과의 계약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위가 떨어지면 부진하게 된 클로저로는 올 시즌 김지훈 선수가 있습니다. 김지훈 선수 올 시즌 직구 구속과 구위에서 하락을 보였고 결국 피안타율, POPS의 증가와 함께 볼넷 비율도 늘어나며 WHIP가 급증하고 전체적인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마치 올 시즌의 김원중을 보는 것 같죠. 물론 작년 대비 올해 투수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있고 아무리 타고 투수 시즌이어도 투수들의 구속이 주는 일은 투수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두 클로저가 올 시즌 부진을 겪으며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는데 저는 김원중이 비교적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은 최근 7시즌 중 19년 47.2이닝을 제외하고 6시즌 동안 60이닝 이상을 투구했는데 중간에 안식년을 가지기도 했으며 비교적으로 이닝도 덜 먹은 3살 어린 김원중이 김지현과 비슷하게 벌써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기 계약에 대해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피치 클락이 도입될 건데 김원중은 매 경기 몇 번씩이나 위반을 하던 투수이기에 이 피치 클락 때문에 볼을 주던지 급하게 던지던지 하면서 밸런스가 깨지면 더 부진할 염려까지 한다면 김원중의 내년 시즌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며 그로 인해 오버페이를 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투수가 됐습니다. 김원중의 불안 요소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죠. 이렇게 재계약이 고민될 정도의 요소가 많아 김원중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롯데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나마 김원중이 있었기에 구색이라도 맞추고 있는 최악의 불펜팀이기 때문이죠. 만약 김원중이 이적을 하게 된다면 팀 내엔 이를 대체할 클로저 후보가 없고 결국 외부 영입에 손을 대야겠죠. 그렇기에 결국 롯데는 오버페이가 아닌 선에서 김원중을 잡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원중의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일단 불과 작년에 계약을 했던 우한 불펜 투수 2명의 계약 직전 4년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시 나이로 따지면 김지훈과 2살 차 홍건희랑 동갑이라 생각하면 나이에 대한 베네핏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간 소화이닝을 적었으며 ERA는 홍건희와 비슷했지만 세이브 개수가 홍건희의 세이브 홀드 합보다 많았다는 것, WAR이 높았다는 점에서 홍건희보다는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김지훈과 비교했을 땐 2살 어린 거 빼면 전혀 나은 게 없다는 점, 오히려 2살 차이가 무색하게 구위저하가 빨리 갔다는 점에서 김지현보다는 확실히 한 수 밑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홍건희, 김재윤 사이 어딘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WAR만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두 선수의 WAR 합계로 김원중의 WAR을 나눠보면 45.6% 정도이고 그 퍼센테이지를 두 선수의 몸값 합으로 따져보니 4년 38.4억 정도로 김원중의 적정가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앞서 살펴본 김원중에 대한 우려, 그래도 대체자가 없는 롯데 입장을 고려해 4년 34에서 42억 정도가 김원중의 최종 적정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롯데 입장에선 이 정도 선에서라면 무조건 잡아야 하고 저 정도를 넘어가면 놔줘야 할지 오버페이를 해야 할지 팀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정도 선 넘어가면 놔주고 내부 자원의 각성을 기대하거나 김원중의 몸값과 비슷할 것 같은 부상으로 가치가 조금 떨어진 서진용에 장현식이나 김강률 2명을 영입해 전력을 올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김원중이 롯데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선수이며 야구 외적으로도 정말 좋았던 선수라 올해 이런 부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단호하게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원중의 FA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어느 정도 재미로만 봐주시며 다양한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두 사람